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자, 오늘은 늑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에는 반려견이 약 500만 두, 그리고 반려묘, 고양이가 280만 개체가 사람과 함께 집안에서 살고 있답니다. 자, 그 중에 진돗개, 그리고 북한의 풍산개, 일본의 시바견, 그리고 알래스칸 말라뮤트, 그리고 사이베리아 허스키 등의 견종들은 좀 다른 개들하고 확연히 그 다른 모습하고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죠. 아마 그 모습이 마치 섬뜩 늑대와 닮아 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개와 늑대는 개과에 속해 있는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랍니다. 개와 늑대의 DNA를 분석해 보면은 99.996%가 똑같죠. 그러니까 0.04%만 다른 거예요. 교접이 된 울프독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마 그게 진돗개, 허스키, 말라뮤트 등이 그런 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인하고 한국인이 서로 다른 그 지역과 다른 민족적 특성,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개와 늑대처럼 이 두 민족도 DNA가 딱 0.04%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함께 개과에 속하지만 확연히 다른 개들과 늑대에 대해 한번 비교를 해보고, 왜 개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고 또 늑대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지에 대한 그러한 속사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개들은 그 양쪽 눈 위에 근육이 있어가지고 이 다양한 그 눈의 모양과 표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서로 의지하고 공감을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서로 사람과 협력하여서 생존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개들의 삶은 식용견, 똥개, 애완견, 그리고 아마 최상위 그 지위를 부여를 하면은 반려견이라는 호칭을 받아가면서 하늘과 땅 차이의 큰 견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늑대는 눈 주위에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눈매가 매우 날카롭지만 시력, 그 다음에 청력, 그 다음에 후각에서 편안한 삶에 길들여진 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후각 같은 경우는 거의 20km밖에 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개와는 달리 늑대는 같은 가족,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하고 함께 정확한 경계선을 이뤄가면서 무리를 지어가고 삽니다. 인간 못지않게 늑대들은 가족 애와 그리고 무리들 간의 어떤 연대의식을 가지고 광야와 추운 곳, 그런 데에서 똘똘 뭉쳐서 살고 있답니다. 개들은 주인이 바뀌면 또 새 주인을 맞아들여 이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지만, 늑대는 생후 3개월 이전이 이유가 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기가 어렵답니다. 개들은 인간이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잘 배우고 따라하려는 습성이 있죠. 개들의 지능은 아마 어린아이들 아마 2-3살 정도의 수준이랍니다. 반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늑대의 지능은 개들보다 훨씬 높아서 아마
6세에서 7세 정도들의 아이들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걔보다 머리가 거의 2배 가까이 훨씬 크고, 또 이빨도 보통 물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팔로, 이름 큰 덩치의 동물의 뼈도 바삭, 아삭 그냥 잘라내볼 수 있는 이 이빨 악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인간의 거의 95%의 IQ의 평균이 한 100이고, 한 70에서 130 정도의 범위 내에 95%의 사람들의 IQ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IQ는 106, 그리고 이제 우리의 북한 동포들은 한 102 정도이며, 세계에서 4에서 9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기 바다 건너 미국인들의 평균은 100 약간 밑에인 98 정도이고, 세계에서 한 28위에서 30위권에 머물고 있죠. 단적으로 살짝 멍청한 수준입니다. 보다시피 저희 머리통도 이 한덕수 씨하고 비슷해가지고 말머리상 아닙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철모가 맞는 게 없어가지고 정말 군대 생활 애로사항이 많았답니다. 제대 직후 제가 중앙정보부 입사시험을 보았는데, 그때 저의 이틀간의 여러 가지 종합 IQ 테스트에서 139가 나왔답니다. 저도 머리통도 크고 지능도 다소 평균보다 높아서 개그룹이라기보다는 좀 늑대 그룹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괜히 늑대만 나오면 저하고 친근감을 좀 느끼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늑대가 아주 매우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죠. 개들은 대부분의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로부터 전수받고 훈련받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개들 간의 서열보다는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서열을 유지하죠. 그것 때문에. 즉, 사람이 개들의 입장에서는 알파인 것이죠. 따라서 개들은 훈련받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아주 완전 좌충우돌하는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답니다. 반면 늑대들은 끼리끼리 무리를 만들고, 그 무리 중에는 그 보스, 즉 우두머리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리더, 지도자라는 어떤 위치의 알파라고 불리우는 늑대가 있습니다. 이 늑대 무리들은 항상 사냥을 하기 전에 서로 간의 작전 그 개념을 공유하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 그리고 역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간의 내부 규율도 매우 강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죠. 늑대들은 문제가 발생 시 이제 스스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참으로 끈질기게 도전하고 무리의 안전을 지켜나가고 하는 그런 두뇌가 개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치밀한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도 일단 무작정 세계 여행을 떠나보자. 그 다음에 하시는 것보다 떠나기 전에 늑대처럼 모든 것을 배우고 그리고 준비하고 하는 만큼 야전 생활에서는 늑대처럼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늑대는 애완견처럼 주인이 깔아준 포근한 개침대나 또는 때 맞추어 챙겨주는 간식 같은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늑대는 아주 대식가예요. 많이 먹습니다. 엄청나게 먹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대략 한 12일 정도는 먹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답니다. 심지어는 영하 40도의 추위에서도 죽지 않고 견뎌내기도 하고, 그러니 이러한 늑대들에게는
동계차박이라고 하는 말은 좀 우스운 단어가 될 수가 있겠지요. 오로지 늑대를 이길 수 있는 그 존재는 호랑이, 곰, 그리고 사람 정도가 있으니까 동물계에서 늑대는 사실 최상위 포식자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 두려워할 존재도 별로 없고 또 거친 삶의 환경도 굴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집안에서 사는 애완견, 반려견들보다는 늑대는 훨씬 넓은 수십만 평의 자신의 영토를 가지고 사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개와 같은 동물이기는 하지만은 개와는 완전히 다른 동물이기도 합니다. 북극에서 남극까지, 대륙에서 외딴 섬까지, 황해와 사막, 산의 깊은 골짜기,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물과 같은 스토리를 찾아 넓은 영토를 차지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늑대들은 가끔 오오 하고 하는 이런 하울링을 통해서 자기의 영토 표시나 그리고 긴급 상황, 그리고 무리와 무리들 간의 통신의 방법, 그리고 무리를 나와서 짝을 찾아갈 때 또 이런 하울링이라고 하는 특수한 부르짖음 소리를 짓곤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버랜딩이라 하는 어떤 단순한 표제보다는 저는 이제 새로운 늑대와 같은 흉내를 좀 내보려고 지평선 너머에 새로운 모험이 기다린다 라는 어떤 호기심 가득한 표제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좀 쉬는 동안 다음번 다가오는 여행들에 대한 새로운 나의 목표와 어떤 표제를 재설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아마 90%는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들이 미물인 것 같아도 한 번 짝을 이루면 죽을 때까지 짝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발 달린 인간 그리고 네 발 달린 동물들의 90%는 일부 다처제로 상당히 좀 혼잡한 편이죠. 그 중에 개들 같은 경우는 지들 형제간, 심지어는 개자식과 개 부모 간에도 호응을 하는 그야말로 개판 족보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아마 사람도 상당히 복잡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요. 늑대는 개과에 속한 개의 일종이지만 한 번 짝을 이루면 죽을 때까지 바꾸지 않는 일부 일처의 가정을 이루며 또 새끼가 커서 독립을 하는 경우는 가족 무리를 떠나 반드시 다른 무리에서 짝을 찾아 한 무리를 떠나서 또 다른 한 무리를 이루어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 밖으로 부성애가 아주 지나쳐서 새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싸우고 그런답니다. 이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짝을 잃은 늑대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거나 또는 다른 짝을 찾아서 그 집단에서 그 무리를 떠나서 다른 집단을 형성해 나가기도 하고 또는 그도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끌어 그 배우자의 뒤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는 동물입니다. 동양에서는 그 여자의 간사함을 두고 여우 같다고 하죠. 반면 서양에서는 그 남자의 난폭함이나 이런 거를 빗대어 가지고 늑대 같다고 합니다. 정말 늑대의 입장에서는 이런 세상의 평가가 좀 상당히 억울한 편이 되겠죠. 저는 1975년
4월 10일 처음 제 짝을 만난 날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딱 50년이 된 이날의 모습을 기억해 두기 위해서 얼마 전 요양원을 찾아서 사진 한 장을 남겨두었답니다. 더 이상 늑대 남편을 따라 다닌 형편이 못된 우리 망구 씨를 요양원에 맡겨두고 저는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짝을 잃어버린 늑대의 심정이 많이 드네요. 영어권 사람들은 저의 한국 이름을 좀 부르기가 어려워요. 발음하기가. 또한 기억하기도 어려워서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기로 하였답니다. 제가 기독교 문화권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얼핏 떠오른 이름이 폴 또는 바울 이거나 데이빗, 다윗 뭐 이런 이름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대학 시절에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보니 M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부른 써니 그리고 후절이 써니 I love you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써니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발산하고 싶은 생각에 의해서 써니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46년째가 되어 이제는 한국 이름보다 그저 오랫동안 쓰던 이 써니라고 한 이름이 저에게는 더 훨씬 숙달되고 편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제가 오늘 소개하고픈 늑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역사책에 나오는 골 때리는 이 늑대의 이름이 로보라고 합니다. 로보는 스페인어로 그냥 늑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짝꿍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브랑카였었는데 이것 또한 스페인 이름으로 흰색, 아마 그러니까 이 늑대는 흰색, 암늑대는 흰색 늑대였던 것 같습니다. 1890년도 초반에 미국의 뉴멕시코 주에 한 늑대의 무리가 한 5마리가 살았었는데 그 수컷인 알파의 늑대는 회색이었고 그 이름은 로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 밑에는 다소 성장한 3마리의 새끼들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뭐 영어로는 이거를 울프 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늑대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보들의 팩이죠. 그 팩의 이름은 로보였습니다. 이 로보 팩들은, 이 로보 무리들은 당시 목장과 목장에 있는 양들, 뭐 소들, 염소들을 3년 동안에 자그만치 4천여 마리를 잡아 물어 죽여서 아주 농장주들의 그 원성이 넘어서 아주 천적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심할 때는 한 번에 250마리의 양들을 죽여서 먹지도 않고 인간을 비웃듯이 그 양들의 시체 위에 응가를 해놓고 가는 이런 만행과 이 교활함을 보여주어서 많은 농장주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장주들이 아무리 수년 동안 잡으려 해도 잡히지가 않아서 늑대 전문가였던 어네스트 시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1,000, $1,000면 진짜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를 거금을 주고 이 늑대 로보를 잡아주기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네스트도 이 로보를 잡기 위해 가지고 거의 1년 동안 다양한 덫과 방법을 썼지만 도저히 잡을 수가 없던 어느 날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늑대들은 일렬로 쭉 자기 무리들의 서열 순서대로 의해서 또는 역할 분담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알파의 발자국 근처에
줄을 서지 않고 산란하게 이리저리 널려있는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파악한 시트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멀리서 그 늑대 무리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알파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한 마리의 늑대를 발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누라인 천방지축 블랑카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트는 이제 로보를 잡는 대신에 그 와이프 브랑카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랑카를 천방지축하고 경계에 힘이 떨어지는 브랑카를 이제 드디어 덫으로 잡게 된 것이죠. 해서 브랑카의 네 다리를 잘라내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발에 피를 묻히고 해서 가짜 발자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알파 늑대 로보는 이제 이성을 참을 수가 없이 길길이 날뛰며 거의 이 광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 따라서 만들어 놓은 덫에 브랑카의 피와 채취가 있는 그 덫에 있는 먹이를 물음으로써 드디어 수년간의 추적과 사냥에 실패했던 로보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이후에 이 로보는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3일에 가까운 날짜 동안 아울링이라고 그랬죠. 아울링. 어우 하면서 밥과 물을 전폐하고 거의 3일 동안 울어제킴으로써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농장주들과 또한 이것을 잡았던 시튼에게도 많은 애절함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주변에 널리 퍼져 있던 늑대들도 사냥을 멈추고 그냥 거의 3일 동안 온 동네가 이 로보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자, 그 이후에 로보는 당연히 이제 탈진하여 죽게 되었으며 이 시튼에 의해서 가죽을 벗기게 되었죠. 그래서 시튼이 이러한 로보의 행적을 두고 나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죽이는 비열한 방법을 가지고 로보에게 승리를 이끌어냈다 라고 자신의 소회를 책에다가 적어 두었답니다. 그 이후 이제 로보도 가죽을 벗겨서 그 시체들 로보와 브랑카는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알버커키, 뉴멕시코 알버커키 북쪽에 있는 외딴 광야에 묻혀지게 되었고 로보의 가죽은 벗겨짐을 당하여서 시튼의 고향이었던 카나다의 몬트리올 기념관에 전시되게 되었습니다. 외유내강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외부로는 따뜻함이 있기를 바라지만 속마음으로는 강한 로보였습니다. 자식들과 그리고 와이프를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죽어갔던 로보를 기르며 저도 떠나온 와이프 50년간 함께 했던 집사람을 이제 놔두고 다시 광야길에 들어서야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제가 타고 다니던 시에나 미니밴 그 자동차의 이름을 저는 뚜벅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이름을 바꾸어 로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로보의 그 전설적인 스토리를 마음에 담고 저도 이제 해외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동안에 하나 보고 배운 게 있는데 특별히 유럽과 미국에서 온 오버랜더들의 그 문화 중에는 자신들만의 이런 오버랜딩 어드벤처에 대한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늑대들이 여기저기 채취와 오줌을 싸서 남기는 영역 표시와 마찬가지로 스티커들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서 저도 한동안 좀 그 야전에서 급하게 만들었던 이와 같은
디자인들을 써오다가 이번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의 여행을 새로운 개념과 또 디자인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먼 길, 오랜 여정을 떠나기 전에 한번 이와 같은 오버랜더 스티커를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옷을 입을 때 가장 섹시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색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검정색이고, 그리고 세 번째 색깔은 빨간색의 조합입니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기념하여 뽑아내서 빨간색 테두리로 이게 시선을 먼저 끌고, 그리고 어떤 좀 엄중한 어떤 그럴까 각오가 넘치는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테두리를 정사각형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디자인을 넣을 내부에는 검정색 빼다 바탕색을 넣어 어떤 무게감을 더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공 로봇의 형상을 일단 배경과 맞춰서 검정색으로 하고, 그 배경에는 혹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름달 아래에서 하울링을 하는 늑대보다는 그거를 대신 지구의 모양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로봇 써니는 사실은 달나라는 고사하고 평생 다녀도 지구를 다 돌아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로봇 늑대의 목표물을 달이라기보다는 지구를 형상화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주의 직경은 26억 광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26년 동안을 날아가는 그 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우주의 크기로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은 지구의 크기는 태평양에 넘실넘실대는 그 바닷물 속에 있는 한 개의 분자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주 좁은 시야에서 다소 지구 밖에 나가 있는 화성에서 지구를 바라다 보게 되면은 지구는 아주 조그만한 푸른색이 나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작은 별 지구 안에 있는 나와 당신, 그리고 이 속에서 빠글대는 72억 명의 사람들의 모든 색깔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푸른색으로 형상화 한번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흰 글자로 Untamed Robot라고 써놨습니다. 이 뜻은 영어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오버랜딩을 하다 보면은 영어가 표준화하다 보니까 이 말은 결코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로봇, 늑대라는 이제 그런 영어의 뜻이 되겠죠. 저는 사실 제 속마음은 결코 굴하지 않는 로봇로 하고 싶었었는데 그냥 이렇게 영어로 Untamed 로봇로 주제어를 뽑아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이제 영어를 먼저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글 이름 내차로 세계 여행을 넣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5,000명이 넘는 영어 채널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어 채널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폭삭 망의 수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영어 채널도 다시 이 새로운 시즌부터는 다시 복구해 볼 작정으로 영어를 먼저, 그리고 한글 채널을 두 번째 쓰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국적도 저는 이제 아마 곧 한두 달 내로 회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양국 국기를 한번 이제 오버랜드에 넣어서
테마로 그 안에 또 다른 테마로 Adventure await over the horizon 이렇게 해서 지평선 넘어 탐험을 떠나다 뭐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평선 너머에 새로운 탐험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다시 한번 프로젝트 이제 인생 마지막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염원을 이 글자에 한번 넣어보았습니다.